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즈음 한 남자가 주막을 찾아왔다. 혼자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소? 남자가 주모 김씨에게 물었다. 이귀하 있는데 비싸요. 이거면 되겠소? 남자가 앞섬을 열어 엽전꼬너비를 꺼냈다. 남자는 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장국밥을 주문했다. 손노비라 했던가? 방을 안내해준 남자애한테 상을 들고 오라 하시오. 무슨 일이시오? 계집은 영 귀찮아서.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겠니? 손노비도 남자를 물끄러미 마주봤다. 밤은 긴데 말상대가 없어서 촉촉하구나. 남자가 변명한 듯 덧붙였다. 손노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 여인의 얽힌 이야기다. 호흡을 고르고서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타네다. 타네는 한양에 있는 어느 지체 높은 양반집의 종이었다. 부모님도 그 집의 종이었다는데 타네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다. 졸지에 고아가 된 타네를 받아준 건 그 집 대감마님이었다. 타네를 가엾게 여겨서라거나 마음이 따뜻해서가 아니었다. 양반에게 종은 재산이다.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대감마님의 계획에 따라 타네의 양육을 떠맡은 건 나이 지긋한 요종 화순이었다. 몇 년 전 같이 종살이하던 남편이 병으로 떠나고 홀몸이 된 여자였다. 화순과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던 타네를 키운 건 타네보다 2살 위인 분이었다. 분이도 대감집 여종이었다. 분이도 타네를 친동생처럼 예뻐했다. 어린 나이에 역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온 분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타네를 못내 안쓰럽고 눈에 밟혔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두 아이도 아이티를 벗었다. 타네는 자신들을 줄줄 따라다니던 분이보다 키가 훌쩍 자랐다. 몰라보게 보난 건 분이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부터 타네는 분이에 대한 제 감정이 달라진 걸 느꼈다. 여전히 분이는 자신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게 이성에 대한 연모라는 걸 깨닫는 타네는 깜짝 놀랐다. 누나 머리는 내가 올려줄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신랑각시가 됐을지도 몰라. 타네의 말에 손노미는 제정신이 벌쩍 들었다. 두 남녀가 알콩달콩하는 이야기를 아까서부터 넋놓고 듣고 있었는데 타네가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칠간에 다녀오는 분이의 입을 누군가 뒤에서 틀어막았다. 놀란 분이가 버둥거리다가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입을 틀어막은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 어쩐지 기에 익은 목소리에 눈을 돌려보니 대감마님이었다. 마님. 분이가 화들짝 놀라 더듬거렸다. 대감마님은 다시 쉿 하더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분이는 영문도 모르고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도착한 곳은 대감마님의 초소였다. 그곳에서 마님은 분이를 범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놀랍고 두려워서 분이는 내내 몸을 떨었다. 앞으로 달거리가 아니란 4월에 한 번씩 자시에 내 처소로 오거라. 일을 마친 마님은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섬주섬 몸에 깨면서 그렇게 일렀다. 마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무엇이 안 된단 말이냐. 제발 그것만은 봐주십시오. 감히 내 수청을 들기 싫다는 말이더냐. 그것이 아니오라. 분이는 바닥에 납작 머리를 조아리고 어쩔 줄 몰라 뻘뻘 진땀을 흘렸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마님은 분이가 사랑스럽다는 듯 은근슬쩍 목소리를 깔았다. 다시 봐도 참으로 미색이구나. 부모님만 하기엔 아까운 얼굴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거두는 게다. 이것도 다 주인을 모시는 일이니 더는 입을 열지 말거라. 하지만 마님. 마님이 버럭 언성을 높였다.
복종 하나는 노비 따윈 필요 없다. 사흘 여기 오지 않으면 입던 옷을 벗겨서 내쫓을 것이야. 그러면 너처럼 미천한 건 매출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을 게다. 말을 마친 마님이 언짢은 표정으로 분이를 내쳤다. 분이는 후니키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다. 사흘 뒤 분이는 대감마님 초소를 찾았다. 사흘 뒤에도 또 사흘 뒤에도 이가 갈린 만큼 혐오스러웠지만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치가 떨리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본인은 비밀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대감마님의 본처인 안방마님은 투기가 심한 걸로 악명이 높았다. 그 등살에 첩들도 배견하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동안 몇 달이 쏜살같이 흘렀다. 그 사이 분이 뱃속엔 아기가 들어섰다. 분이는 경악했고 경악한 이상으로 두려웠다. 안방마님이 알면 이제 자신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눈치챈 건 타네였다. 입덧으로 날몰래 토하고 있는 걸 발견한 타네는 분이의 해쓱한 표정과 살이 오른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혹시 하고 말끝을 흐렸다. 분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제 나이가 몇인데 누나를. 예상대로 타네는 펄펄 뛰었다. 억누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담벼락을 퍽퍽 치더니 그대로 대감마님 초소로 달려가려 했다. 분이가 타네 바지가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안돼, 가지마. 놔!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거야. 주인을 해친 종은 사형이란 건 몰라? 그딴 건 하나도 겁이 안 나. 그놈 작살내지 않으면 화가 안 풀릴 거야. 타네가 분이를 부딪히고 씩씩거리며 대감마님 초소로 걸어갔다. 넌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하니? 분이가 타네 등 뒤에서 소리를 쳤다.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 말에 타네가 걸음을 멈췄다. 나 널 좋아한단 말이야. 타네는 선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날 좋아한다고? 말을 마치기 무섭게 흐느끼던 분이가 끝내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흐니금은 차츰 오열이 됐다. 눈물을 쏟은 분이의 가늘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다. 안방마님이 아시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분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꼬꾸라하는 둘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타네가 입을 열었다. 내 아이라고 해. 뭐라고? 분이가 화들짝 놀라 타네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안방마님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아기 낳으면 같이 키우면 되고. 그래도 괜찮아? 뭐가? 대감마님 아이 낳은 여자랑 살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도 괜찮냐고. 타네가 일부러 웃었다. 그래도 누나는 누나야. 누나가 낳은 아이도 내 아이나 마찬가지고. 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글썽였다. 지금 분이가 흘린 눈물은 아까 흘린 눈물과 달랐다. 하지만 일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분이가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진 걸 안방마님이 눈치챘기 때문이다. 안방마님은 분노와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 여종을 시켜 부엌에 끓는 물을 가져오라 일렀다. 분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어 남편의 눈을 멀게 한 미모를 망가뜨릴 생각이었다. 마님, 용서해주세요, 마님. 안방마님이 끓는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다가오자 분이는 아들아들 떨었다. 꿇어앉은 두 손을 비비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게 왜 초부터 용서를 빌 짓을 왜 했단 말이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마님. 제발요. 안방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부디 뱃속에 있는 대감마님 아기를 봐서라도. 그 말에 안방마님은 한 가닥 남은 이성의 끝마저 뚝 끊어진 것 같았다. 망설임 없이 분이를 향해 끓는 물을 확 끼얹었다. 아! 분이가 저도 모르게 눈을 지금 감으며 비명을 지른 것과
누군가 자신을 감싸하는 건 거의 동시였다. 타네였다. 타네가 달려와 제 몸으로 꿇어앉은 분이를 감싼 것이다. 등 뒤에 끓는 물을 뒤집어 쓴 타네는 고통이 심한지 바닥에 엎어져 크크거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녹이 둥둥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오? 대감마님이었다. 종이라고는 하나 지아비아 아기를 가진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해도 너무하는구려. 대감마님이 보락 소리를 질렀다. 안방마님이 움찔했다. 남편이 자신에게 그렇게 강경하게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평소엔 캥거린 게 있어서인지 자신의 말에 꼼짝도 못했는데 앞으로 이 아이 손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투기는 칠개제약 가운데 으뜸이니 부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거요. 안방마님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 뒤로 몇 달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대감마님의 으름장이 무서웠던지 안방마님은 더는 분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분이가 산딸에 접어들었을 무렵 대감마님이 쓰러진 것이다. 대감마님 나이를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분이는 걱정 속에서 몸을 풀었다. 산모가 젊은 덕분에 수월하게 아기를 낳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분이도 아기도 모두 건강했다. 누나를 쏙 뺐네. 아기를 본 타네가 감탄했다. 무슨 사내애가 이렇게 예뻐? 누워있는 분이가 희미하게 웃었다. 제 애비를 닮았으면 어쩔 뻔했어. 대감마님 이야기가 나오자 분이의 얼굴이 흐려졌다. 대감마님은 어떠셔? 어떠긴 그대로지. 앞으로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래? 분이가 말끝을 흐렸다. 타네가 분이의 걱정을 눈치챈 것 같았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타네 말에 분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약속한 거지? 타네는 결국 분이를 지킬 수가 없었다. 분이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분이의 도주 사실을 알고 타네는 망연자실했다. 며칠 뒤 타네는 분이를 만났다. 새벽녘에 자다가 얼핏 눈을 떠보니 분이가 제 머리맡에 앉아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나! 타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돌아온 거야? 왜 돌아왔어? 분이가 입가에 손을 갖다 대며 쉿 하고 말했다. 너한테 인사하러 왔지. 타네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여기서 못 견뎠을지도 몰라. 누나. 타네는 목이 메었다. 영영 안 볼 사람처럼 왜 그래 누나. 타네의 말에 분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알았지? 약속하는 거다. 말을 마친 분이가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분이의 몸이 완전히 공기 속으로 사라졌을 때 타네는 번쩍 눈을 떴다. 꿈이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생생한 꿈. 타네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문득 머리맡을 보니 자기 전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타네의 눈에 익은 물건이었다. 분이의 빨간 댕기다. 어린 시절 타네가 이따금 분이의 댕기를 잡아당기며 장난쳤다. 누나가 정말 여기 왔던 걸까? 타네는 분이의 빨간 댕기를 가만히 오르만졌다. 며칠 뒤 타네는 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